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특집입니다. 박사랑 사건, 피의자 조주빈과 손석희의 관계 모두 까발려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동 음란물,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텔레그램 이 박사장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던 이 조주빈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주빈이가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과정에서 첫 포토라인 기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왜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을 언급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N번방 사건과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 방송을 보고서 대단히 의아했었는데요. 당시 조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빈의 말에 의하면요. JTBC 손석희 사장은 물론이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 폭행 등 이 시비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김웅 기자가 조주빈의 피해자라는 것인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조주빈은 과거 자신이 미성년자 이 성착취물 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던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손석희 사장과의 친분을 지속적으로 과시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해당 이 대화방 내용을 직접 입수해서 보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주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석희 대표와 형 동생 하는 사이다. 말은 서로 높이지만 호형호재하는 사이다. 심심하면 손석희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나는 손석희 사장을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JTBC에 가서 박 사장님 신분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서가 내려와서 사장실로 안내를 해준다. 이렇게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조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화 녹음한 거 깔까? 진짜인데. 전화는 내가 심심하면 목소리를 들려줌. 뭐 이렇게 거듭해서 손석희 사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주빈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거라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과천 주차장에 있는 그 폐소회로 그 CCTV를 이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람은 바로 나다. 사고 장소 인근 2km CCTV를 없앤 사람도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그렇게 하죠. 자,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뿐 아니고 프리랜서 이 김웅 기자까지 피해자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카 뺑소니 사건은 과거 이 손석희 사장이 프리랜서 이 김웅 기자를 폭행했던 그 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 기자와의 이 폭행 사건 당시에 손석희 사장은 JTBC를 통해서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 3주기였던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경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손석희 사장이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레카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접촉사고를 낸지도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그 정도였고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을 뒤쫓아와서 자신의 차에 닿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레카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8년 여름께 김웅 기자가 어디선가 이 말을 듣고 찾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 이걸 기사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JTBC를 통한 손석희 사장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참이 지난 2019년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경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추라우미라는 일식 주점에서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이 단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의 얼굴, 턱, 정강이, 어깨를 4차례에 걸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김웅 기자는 폭행 사건 직후에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서 폭행 피해 신고를 했고요. 사흘 뒤에는 경찰에다가 정식 사건 접수를 하면서 손석희 사장의 폭행으로 인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김웅 기자는 조선일보 등에다가 이 손석희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니까 손석희 사장이 JTBC 기자직을 제안했다. 사건 당일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손석희 사장이 나를 못 나가게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석희 사장이 이 조주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고 의혹투성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과거의 이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의문점이 매우 많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단순한 이 접촉 사고에 대해서, 그것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까지 맞춰서 원만히 그냥 넘어간 일에 대해서 김웅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고 해봐야 뭐가 무서울 것이 있다고 이 손석희 사장이 취재와 보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김웅 기자에게 JTBC 기자직을 제안했다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웅 기자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니까 김웅을 못 가게 붙잡으려고 폭행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 폭행 사건 부분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이 JTBC 측을 통해서 그때 내놓았던 공식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요, 프리랜서 기자 이 김웅 씨는 타 방송사, 즉 KBS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손 사장 측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 김웅과는 제보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웅이가 방송사를 그만둔 뒤에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달라는 그러한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손석희 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지난 2018년 여름께 이 김웅이가 어디선가 이 손석희가 접촉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 후에 직접 찾아오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손석희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서 손석희 사장이 이것을 거절을 하니까 김웅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지나치게 흥분을 하길래 손석희 사장이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손으로 김웅이를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사장을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석희 사장의 반박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상해 피해, 즉 전치 3주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 김웅 기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은 손석희 사장은 실제로요, 지난 1월 초에 김웅 기자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수사를 한 결과 김웅 기자에 대한 폭행은 사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김웅 기자 역시 손석희 사장의 맞고소로 인해서 손석희 사장에게
교통사고 사건 기사와 면목으로 채용 등을 요구를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공갈 미수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사건 경위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16일 과천 주차장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김웅 기자와 이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까지 폭행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서 쌍방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이것이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사고가 났던 이 과천 주차장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 장로교회 주차장이죠. 관악산 동남쪽 이 숲 기슭을 깎아서 만든 비포장 주차장인데요. 인적이 드물고 매우 으슥한 곳이라고 합니다.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은 모두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2017년 4월 16일 이 과천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 사건 이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일관되게 일치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바로 합의를 했던 별 대수로운 사건도 아니었다는 이 손석희 사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김웅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석희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 도주를 했고 사고 직후에 피해자들로부터 추적을 당해서 4차로 도로변에 정차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다. 손석희 사장이 접촉 사고를 냈을 당시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것을 피해자인 레카 기사가 목격을 했다. 손석희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50대 초반의 방송계 여성이었다. 자, 이 사고를 냈던 손석희 사장의 차량, 이 조수석에 묘령의 여성이 타고 있었다. 요것을요, 김웅 기자가 취재를 했고, 취재의 핵심은 단순히 얼굴이 알려진 언론인이 접촉 사고를 냈다.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유부남인 손석희 사장이 서울 외곽의 매우 으슥한 곳, 이 외진 곳 주차장에서 여성과 함께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니까 이 뺑소니 형태로 도주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김웅 기자의 이러한 설명을요,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왜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끌려다녔는지, 어쩌다가 JTBC 기자직에 대한 이 대화까지 오가게 되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당시 김웅 기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요, 손석희 사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90살 된 나의 노모가 탑승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두 번째 입장 표명 시에는 동승자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폭행 여부보다 이러한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 즉 이 손석희 사장의 불륜 여부에 초점에 딱 맞춰줘서 보도하기도 했고요. 자, JTBC의 안모 여성 앵커가 동승에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실명 의혹이 제기가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조주빈의 포토라인 인터뷰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주빈이는 이 범죄자로서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 첫 자리에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이에 대해서 또다시 JTBC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입장문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 분쟁 중인 K씨, 김웅씨를 말하죠. 이 K씨가 손석희 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손석희 사장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이 K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를 손석희 사장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K씨가 손석희 사장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고, 이미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바가 있어서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손석희 사장은 아무리 이 K씨와 분쟁 중이라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워서,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조주빈이가 금품을 요구를 하기에 손석희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결국 요구한 계좌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은 설마 조주빈을 신고해도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습니다. 정말 혹이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흥신소 사장이라면서 접근한 그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손석희 사장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손석희 사장은요, 조주빈이가 김훈 기자가 테러를 사주했다, 이렇게 알려주길래,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김웅이 조주빈에게 사주하면서 보낸 수고비의 계좌 내역 자료를 받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손석희 사장의 이러한 설명이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법조계 등에서도 이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해 못할 대응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던 손석희 사장의 이 상식 밖의 행동이다. 경찰 개입을 원치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언제, 얼마를 건넸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손석희 사장과 함께 거론된 이 김훈 기자는 언론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고 하기에 조주빈 측에 1,500만 원을 줬지만 빈 USB를 받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조주빈이 청와대 최 실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JTBC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JTBC에 출연하여 권영숙 여사 사칭 사기범 사건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조주빈 측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그 정도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당시 윤장현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배우자죠, 이 권영숙 여사를 사칭한 이 사기범한테 속아가지고 공천 대가성 금품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장현 전 시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조주빈 씨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손석희 사장에게 부탁해서 JTBC에 출연하게 해주겠다, 손석희 사장과 잘 안다, 이런 말을 조주빈 씨가 했다고 하면서 나를 서울로 불렀고, 나는 그 광주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안내자로 나온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JTBC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손 사장과 아는 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먼 발치에서 이것을 지켜봤다. 이 말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얘기한 겁니다.
결국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손석희 사장과 관련해서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것인데요. 조주빈이가 윤 전 시장과 김웅 기자에 대해서 자행했던 이 두 건의 범행 역시 손석희 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 전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조주빈이 보낸 청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윤 전 시장을 손석희 사장이 있는 이 JTBC 방송국에까지 데려가서 이 청년이 손석희 사장을 만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뭐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석희 사장은 조주빈 또는 조주빈의 측근을 실제로 여러 번 만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손석희 사장이 온라인으로 이 텔레그램 상으로 이 조주빈을 접촉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제대로 이 목줄이 딱 쥐어가지고 김웅에게 그랬듯이 서로 여러 번 접선까지 하면서 끌려다닌 거 아니냐? 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러 협박을 당했다는 이 손석희 사장이 돈을 보내주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조주빈과 실제로 수시로 만나는 등등 이 접촉을 하고 심지어 조주빈의 측근까지 만났다? 이거는요, 상상하기 힘들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오랜 기간 수사를 해본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의 진술 중에 뭔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허위 진술이 섞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떠한 사실관계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러면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거짓말을 드러내고 나면은 비로소 이 사건의 진정한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일련의 사건 전모가 부드럽게 이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면은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석희랑 형 동생 하거든. 말은 서로 높이는데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다. 나는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 자, 조주빈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대화방의 참여자들이 그건 못 믿겠다, 뭐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까 조주빈은 통화 깔까? 진짜인데 전화는 내가 심심하면 목소리를 들려줌, 뭐 이러면서 거듭 자신이 이 손석희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조주빈은 이것은 사적인 거라서 이야기는 못하는데 과천 주차장에 있는 폐쇄회로 CCTV와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람이 나,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 조주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혹시나 조주빈이 속칭 이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의혹 사건 당시에 과천 주차장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 관련 언급을 하면서 손석희 사장을 협박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합리적 의심과 관련해서는 먼저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김웅 기자의 진술을요,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언론사들이 이 조주빈의 텔레그램 대화방 이 채팅 내용을 인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주빈은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석희 대표와 형 동생하는 사이이다. 말은 서로 높이지만 호형 호재하는 사이다. 심심하면 손석희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JTBC에 가서 박 사장님 신부름 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비서가 내려와서 사장실로 안내를 해준다. 뭐 이런 말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주빈이 주장하는 이 대화 내용은 조주빈이가 이 수하의 청년을 시켜가지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데리고 손석희 사장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윤 전 시장의 설명과 일단 딱 부합이 되지 않습니까? 자, 조주빈이가 채팅창에서 설명했다는 대화 내용에는 과천 주차장에 있는 폐쇄회로 CCTV와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람이 나다. 사고 장소 인근 2km CCTV를 없앤 사람도 나다. 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화 내용은 조주빈이가 손석희와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이 김웅 기자의 설명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객관적인 물증인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 내용과 윤장현 전 시장, 김웅 기자의 진술이 서로 이 유기적으로 합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석희 사장의 이 뜬금없는 테러 협박 주장은요, 뭔가 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를 해볼 때 좀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테러 협박을 당해서 돈까지 뜯길 정도라면은 검찰이나 이 경찰에다가 곧바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석희 사장은 그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웅 기자가 테러를 사주했는지 이 여부에 대한 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테러범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는 그 해명과 관련해서도 손석희 사장 스스로 테러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에 휩싸였다. 뭐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작 이 김웅이 사주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면서 돈을 보낸다? 이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요, 테러범이 이 전화로 이 주인공에게 테러 협박을 하는 그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영화를 볼 때 피해자가 테러범에게 테러 사주한 사람이 진짜 테러 사주한 게 맞는지 증거를 달라. 그 증거를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돈을 주면 테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를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영화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장면은요, 영화에서조차도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 돈을 줬다? 뭐 이것은요,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뭡니까? 정경심이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컴퓨터를 빼돌렸다. 뭐 이러한 말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설명에 의하면요, 손석희 사장도 이 김웅이 테러 사주를 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직할 회사도 없어서 직장 자리를 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흥신소 사장에게 거액을 주어가면서까지 보복 심리에 의해서 테러 사주를 할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고 그것을 믿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폭행 사건이요, 맞고소전으로 비화가 되어가지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와중에 김웅 기자가 돈을 들여가지고 추가 범죄인 이 테러 시도를 한다는 거, 이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의하면요, 당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김웅 기자가 아니라 본인이었다는 것인데요.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 할 수는 있어도 협박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것을 믿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손석희 사장의 해명은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거죠.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의 분쟁, 그 폭행 사건의 발단으로 인해서 세간에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그 의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차장 뺑소니 차량, 이 동승자 여성 문제 아니었습니까? 조주빈이가 어차피 이 김웅 기자에게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영상을 빌미로 이 사기를 쳤다면요, 손석희 사장에게도 그에게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같은 이 뺑소니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가장 용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테러 사주라는 어려운 주제를 새로 꺼낼 그러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러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기자들이 확보했다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의 그 조주빈의 발언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접한 JTBC 관계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속칭 확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발언들은 바로 이겁니다. 과천 주차장에 있는 폐쇄회로
CCTV와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람이 나다. 사고 장소 인근 2km CCTV를 없앤 사람도 나다. 뭐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주빈이가 손석희 사장과 자신이 대단히 가깝고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는 사이다. 요것도 조금 기자들이 놀랬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태가지고 이것도 있습니다. JTBC에 가서 박 사장님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비서가 내려와서 화물 엘리베이터로 사장실로 안내해준다. 뭐 요런 말을 텔레그램 방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자들이 화들짝 놀랐던 바로 그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JTBC 기자들이 이 내용들 때문에 왜 뒤집어졌을까요? 자, 실제로 JTBC 건물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간부들과 앵커들만 이용하는 그러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조주빈이가 그것을 알고 있지? 뭐 요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이 조주빈이가 손석희 사장과 친밀하거나 아니면 손석희 사장이 뭔가가 걸려가지고 조주빈에게 끌려다닌 건 아닌지 이것이 걱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주빈이가 구속 송치되어 가지고 처음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 있죠? 손석희 사장을 대외적으로 거론했던 거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자신이 손석희 사장의 이 목줄을 쥐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구속됐지. 그런데 아직도 크게 터뜨릴 폭로건이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향후에 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손석희 사장이 알아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 절대 배제하지 못하겠죠. 3월 2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요. 최근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석희 사장으로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한때 이 손석희 사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뺑소니 의혹이 다시 불거질까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석희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최순실의 태블릿 PC 요것을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것을 특종으로 잡아서 의혹 보도를 딱 터뜨리고 결국 이 박근혜 정권을 전복을 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이 정권 탈취를 가져왔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언론사 사장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사장의 JTBC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그 이후에도요, 진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보도를 지속했었죠. 그리고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해가지고 이때 JTBC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그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 정권과 관계가 매우 돈독한 이 손석희가 말이에요. 고작 이 25살짜리 흥신소 사장 운운했던 그러한 조금 어린 친구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 그리고 돈을 뜯기고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이거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조주빈이가 손석희, 윤장현, 이 김웅 이외에 국회의원 등등 다른 이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을 했던 정황이 이미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손석희의 이름부터 외친 이 조주빈이가 이러한 조주빈이가 일단은 손석희 사장부터 거론했다? 이것은 보험성 발언 요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손석희는 알아서 내 사건에 도움을 좀 줘. 뭐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조주빈이는 내가 일단 이 거론했지. 손석희, 윤장현 그 외에 나머지 아직 내가 공개하지 않은 그러한 높은 양반들 나한테 도움을 좀 주란 말이야. 안 그러면 수사기관에 가서 불어버릴 수 있어. 일종의 이러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요, 이 조주빈이가 평소 주변에서 손석희와의 관계를 특히 강조를 했었고, 포토라인에서 첫방으로 손석희와의 만남을 주선했던 윤장현 전 시장을 함께 거론을 했던 것을 보면요. 아마도 광주시장급을 넘어서는 청와대 인사 등등 해서 다른 유력 인사들도 이 조주빈, 손석희
이 두 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주빈이가 손석희와 윤장현의 이름부터 언급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조주빈과 손석희의 관계를 면밀히 수사를 한다면은 단지 이 조주빈이가 성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손석희를 비롯한 이 권력자들의 권언 유착과 관련된 민낯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부패 범죄, 이러한 비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수호 유튜버 있죠? 이 유튜버는 보이스피싱으로 4억 정도를 뜯겠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까지 출마했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무려 4억 원이라는 거금을 뜯기고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다가 이것이 딱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희 사장은요, 김웅에게 금품을 뜯길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성범죄 사범 25살 조주빈에게 돈을 뜯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석희 사장의 이 본인의 해명대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조주빈에게 돈을 건넸다면요, 기록이 남아있는 이 계좌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손석희 사장은 조주빈에게 언제 얼마를 건넸는지 그 시기와 금액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돈거래 사실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손석희 사장의 해명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요거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주빈이가 손석희 사장 이외에 어떠한 유력 인사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주빈이가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사장을 첫 방으로 거론한 거, 그 진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월 26일자 언론 보도에서는 매우 이상한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주빈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이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뿌리고 첫 회의를 열면서 이 TF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경찰에서 송치했던 조주빈의 성범죄에 집중하자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손석희 사장 관련 사건으로 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는 말라, 그런 취지의 지시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통의 경희대 후배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그러한 서울중앙지검이 아마도 손석희를 비롯한 친정권 유력 인사들과 이 조주빈과의 관련성, 이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석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력 언론기관의 사장으로서 공인이죠. 그러한 손석희가 사기 협박 피해를 입은 이것이 사실이고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가지고 손석희 사장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러한 것도 범죄 혐의가 짙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마치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지시가 왔을까요? 이것을 볼 때 이 사건의 이면에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유력 인사들의 또 다른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주빈이가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언론에 순순히 공표한 것을 보면요, 아마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말들을 보면요, 경찰에서 손석희 사장 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유연대 등등 이 시민단체 세 곳이 2019년 2월 18일자에 손석희 사장을 특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즉 이 고의적인 뺑소니를 주장하면서 손석희는 최초의 충돌 여부를 몰라서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나 믿기가 어렵다. 동승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동승자의 진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과천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손석희 사장의 말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아서 뺑소니의 고의는 없었다 이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수사 당시에 동승자가 조사가 되었을 리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 조주빈이가 당시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손석희 사장이 사고 발생을 알면서도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수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됐던 이 사건의 진상을 딱 규명해서 손석희 사장이 고의로 뺑소니를 한 것이 맞다면은 재수사를 통해서 조주빈으로부터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손석희 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그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이기 위해서 JTBC 방송국으로 보냈다는 그 청년을요, 손석희가 만나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알고 있는 이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의 추가 범행을 도와준 격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러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손석희 사장이 이 조주빈이 보낸 이 청년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주빈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는 이 조주빈의 포토라인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던 손석희 사장 관련 이 사실관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조주빈과 언론, 정계 권력자들과의 관계까지 그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거 매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